우리가 전원 생활이라고 하면 평화롭고 자연 속에서 좀 더 좋은 공기와 환경 속에서 지친 내 마음과 정신을 힐링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그런데 요즘은 나이 들어서 전원 생활을 꿈꾸는 것은 로망이 아니고 노망이라고 한다는 말이 있듯이 전원 생활에서 많이 불편한 점들이 있어서 도시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들 있다고 합니다. 왜 그분들은 전원주택 생활을 시작하고 몇 년도 안 되어 다시 도시로 돌아올까요? 오늘은 전원 생활의 불편한 진실 4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실사용자보다 큰 집. 1940년대에서 1950년대에 태어난 전원 생활 1세대는 전원주택 건설을 기본적으로 40평 규모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어요. 예전에는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것이 부의 상징이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실, 주방, 3개의 방, 2개의 화장실을 포함하고 추가로 서재와 옷방까지 설계한 경우가 많았죠. 그것도 층수는 2층으로 하였습니다. 아파트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은 집안에 계단이 있는 전원주택을 보면 매우 좋아하곤 했어요. 아름다운 가시거리와 인테리어 효과를 줄 수 있는 2층에 계단이 있는 건 로맨틱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2층에는 침실을, 1층에는 주방과 거실을 배치하는 패턴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갑자기 체력이 떨어지거나 무릎이 좋지 않아지면 계단 있는 집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죠. 큰 집이 있으면 자식들이 명절에 내려와서 잠을 잘 수 있을 거야. 또한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방문하고 하루 자고 가던지 고요한 차 한 잔을 즐기며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나 정자를 만들어 놓는다면 마음도 풍요로워질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자식들이 매일 오지 않고 지인들도 자주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만 방문하여 집이 멋지고 경치가 좋다며 바비큐를 즐기고 웃고 떠들지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끔 방문하는 것도 힘들고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달리면 더욱 어려워지죠. 그래서 몇 달이 지나면 부부만 활용하는 방이 하나 또는 2개를 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시골에서는 난방비도 더 많이 듭니다. 집이 클수록 겨울에는 난방비가 폭탄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 비싼 난방비 때문에 불필요한 방은 냉방하지 않고 한 방만 따뜻하게 유지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비싼 돈 들여 2층 구조의 방을 몇 개 만들어뒀는데 편안한 생활을 위해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이런 문제에 부딪히니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넓은 집은 청소와 관리 그리고 유지 비용 등에 대한 부담만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체력적으로 이러한 관리 작업이 힘들어질 수 있으며 더욱이 겨울철에는 집안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한 난방비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귀촌하여 편안한 생활을 원했던 목표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치와 편의시설. 혹시 당뇨나 혈압 또는 어떠한 질병으로 병원에서 정기 체크를 받으셔야 하나요? 그러면 전원 생활을 다시 한번 더 고려해 보세요. 노년기가 되면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병원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119에 신고해도 10분 안에 도착하지 않아 심한 경우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치료를 위해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하는 경우 병원과의 거리가 멀다면 생고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트, 약국, 은행 등의 편의시설들이 가까이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차를 타고 2~30분 거리에 있는 읍내까지 간다면 엄청 불편합니다. 이런 불편함이 쌓이면 3년 안에 많이들 떠나신다고 합니다. 자연환경 보고 몸과 마음을 좀 더 정화시키고자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로, 외로움과 두려움이 노년의 전원 생활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은 종종 사람이 거의 없는 외진 장소입니다. 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져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는 경우 노령의 사람들은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마을과 가까이 있다면 원주민들과 함께 그 문화에 융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에게는 시골 마을의 정서에 맞게 행동하고 생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을 청소나 경로 행사와 같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기계나 건축 기술과 같은 지식이 있다면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마을 자체가 폐쇄적인 왕국과 같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마을은 이장의 권위가 하늘을 찌릅니다. 묘지 이장하는데 마을 발전금을 내놓으라는던지 전원주택 공사를 한다면 의도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개념 없는 이장들의 이야기들이 뉴스나 신문에 나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마을은 상식적이지 않은 곳이며 몇몇 마을에는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냥 텃세를 부리기도 하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면 그것은 생지옥이 됩니다.
한 동네에서 계속 부딪히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집을 내놓고 팔리기 전에 그 전원주택의 정이 떨어져서 다시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시골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 육체 및 정신적 피로. 도시에서 꽉 막혀 있던 삶에서 벗어나 풍경이 좋고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리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전원 생활은 생각보다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상의 집 관리 및 잡초 제거와 같은 작업들은 모두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도시와는 달리 시골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넷 고장, 가스 고장, 전자기기 고장이 발생하면 주변의 큰 도시에서 출장을 와야 하기에 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본인이 해결해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또한 농사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노령이라면 더욱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주택 생활을 동경하기 전에 일단 한 달이나 더 좋게는 1년 동안 시골에서 살아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기간 동안 시골의 생활과 문화 그리고 원주민들과 얼마나 어우러질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신의 건강 상태 등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전원 생활하시면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어요. 시니어의 종합 정보 채널 시니어 지침서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